집주인한테 직접 사주면 아 이거는 국세청에서 못 잡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네. 이제 10년치 거래 내역을 봐서 신고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런 사전 증여를 볼 때 어떤 걸 또 봐야 되는지, 네. 또 세무조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또 적발되는지 네. 이런 내용을 제가 대표적인 5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적발 사례를 보시고 나면은 아, 네. 내가 거래 내역에서 어떤 걸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되실 수 있으니까 예.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 네. 5가지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상속인한테 직접 이체된 경우잖아요. 네, 제일 많죠. 네, 이제 상속인한테 이체된 내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 증여를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아무래도 적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은 추징 사례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인 계좌에서 네. 상속인한테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체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증여로 신고를 안 하면 네.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가 되진 않는 게 네. 내가 고인한테 돈을 뭐 100만 원, 1000만 원 받았어도 네. 이 돈으로 뭐 고인의 병원비를 낼 수도 있고 간병비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증여받은 게 아니니까 네. 내가 돈 받았지만 간병비나 병원비 아니면 뭐 심부름 값으로 썼다 이렇게 소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이체 받은 내역 중에서 네.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직접 이체를 받은 사실이 네. 국세청에서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미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네. 고인이 이제 상속인 명의로 금융상품을 좀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를 고인 돈에서 빠져나갔는데 고인 명의가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안 걸릴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직접 이체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네. 금융상품을 명의를 바꿔서 가입해 주는 거니까 네.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의를 바꿔서 가입하시는 것들도 꼭 사전증여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첨언하자면 고인께서 상속인의 청약통장 뭐 네. 월에 2만 원씩 대신 내주는 경우가 아, 네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거 역시도 명의가 상속인 명의의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네. 다 사전증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네. 뭐 부부간이든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대금은 전부 고인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공동명의를 한다라고 하면 대금도 이제 반반씩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 사람이 다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원래는 반반 내야 될 걸 한 사람이 다 냈으니까 네. 반만큼을 증여를 했다고 봐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10년치 사전증여 재산을 검토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직접적으로 공동명의 한 사람한테 이체된 건 아니니까 네. 뭐 이건 사전증여는 아니겠지라고 네, 생각을 네. 할 수 있는데 매매대금 50%만 가야 될 거를 100% 다 고인이 내줬다면 네. 이것도 사전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죠. 네,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정말 억 단위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발됐을 때 추징세액이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꼭 검토한 다음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도 꽤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고인이 상속인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경우는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하면서 네. 전세 자금을 구할 때 이제 전세금이 뭐 2억, 3억 되는데 고인께서 한 1, 2억 정도를 보태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자녀한테 직접 지금은 이체되면 아니니까. 보통 상속인분들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집주인한테 직접 사주면 아 이거는 국세청에서 못 잡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세금 같은 거를 자녀 대신에 내준 거나 자녀 차량. 명의 차량인데 네. 상속인이 대신 사주거나 네. 보험료 같은 거 대신 내주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다 사전증여로 보니까 이런 금액이 있으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직접 네. 이체된 것이 아닌데 이제 자녀분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네네네. 다 적발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땐 자녀가 내야 될 돈을 고인이 대신 내준 거니까 네. 자녀한테 직접 이체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런 금액들도 다 사전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고인의 정기예금 같은 것이 이제 해지되면서 해지한 금액을 고인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통장에 바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은 고인의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서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상속인분들이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치 거래 내역을 분석을 할 때 고인의 주거래 통장 위주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거래 통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지된 계좌라든지 정기예금 입출금 내역도 같이 보셔야 네. 이 사전증여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0년치 사전증여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적발이 많이 되는지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10년치 사전증여 내역 꼼꼼히 분석하셔서 상속세 신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